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토요일 두 번째 영상 신나는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과거 근황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자 오늘 이렇게 오후에는 진짜 최근황 소식까지 제가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이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근황 소식을 전한 이야기와 함께 그 안에 포함된 바로 영화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 볼만한 영화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그 주, 이번에는 이번 금주 볼만한 영화 추천 칼럼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보니까 1위에 스즈메의 문단속, 2위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 쭉 나오다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7번째 위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탑10 안에 꾸준히 진입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이 영화 파워를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볼만한 영화에 특히나 주말 관객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함께 기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20만 돌파 소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을 드렸죠? 통합 전산망에도 이제는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20만 명 돌파가 확실하다, 확정되었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서트 무비 중에서 20만 돌파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하지 않은 이 기록을 누가 세웠느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직접 세워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쾌거 소식이고 그것이 굉장한 대기록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스페셜 포스터까지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 이미 임영웅님의 이 20만 관객이 17일 오후 2시에 넘어섰다. 정확하게는 통합 전산망에 딱 체크가 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오늘 오전이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상영에는 청각 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영화 속 대사를 포함해 상황과 가사, 예를 들어서 임영웅님이 물 마시는 소리, 관객들이 웃는 소리 이런 식으로 자막에 다 표출이 되면서 지금 모든 분들에게 배려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상영회에 관람한 모든 관객들에게 임영웅님의 얼굴이 담긴 스페셜 핀 버튼을 또 한 좌석당 한 개씩 증정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바로 어제 전해드렸던 싱어롱 상영회 이야기다. 이 싱어롱 상영회가 또 다음 주에 예매를 앞두고 있고 오늘은 영시봉 상영회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주중부터 주말까지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CGV를 아주 제대로 통장악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정말 확연히 비춰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화 파워 때문에 실제로 소시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 저도 주말에 가서 봐요. 저도 이번 주말에 재관람하러 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곧 아티스트 임영웅의 실질적인 극장가에서의 파워가 아닐까. 이런 파워가 없다면 지금 사실 이런 대기록 만들어내기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코 쉽지 않은 대기록을 지금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이 어떻습니까? 함께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의 실질적인 스타 파워가 다방면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존 윅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이긴 한데 이 영화와 함께 지금 막 거론이 되고 있어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임영웅님의 영화가 자막까지 담아져 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만 봐도 임영웅님의 이 영화가 콘서트 무비 중에선 가히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유튜브 조회수 기록도 나날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귀에 착착 감기네. 임영웅 사랑역 조회수가 1300만 조회수를 껑충 돌파하게 된 것이죠. 바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사랑역 음원 영상이 바로 어제 17일 기준으로 13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실질적인 기간으로 따지면 작년 5월 2일 날 이 영상이 게재된 지 10개월 만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매달 얼추 숫자로만 계산해도 10개월 동안 1300만 조회수니까 어떻죠? 매달 130만의 조회수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번 영시봉 상영회가 대전과 부산 그리고 광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임영웅 님이, 이건 이제 과거 시사회 때이긴 하지만 요번 무대 인사가 있었던 서울 지역의 행사를 생각하면 혹시 오늘 현장에 방문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임영웅 님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이 그래도 임영웅 님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임영웅 님이 저녁 시간대에 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런 대기록들이 계속하여 임영웅 님의 유튜브와 영화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냥 막 복리이자처럼 눈덩이처럼 임영웅 님의 기록들이 폭등하고 있는데, 잘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요번 CGV 영화가 제가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막 개봉을 하면서 지금 반응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요번 영화가 이제 드디어 LA에서도 판매가 시작됐어요. 상영일은 4월 14일부터 6일 동안 상영되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벌써 해외 예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지금 이 해외 예매를 하기 위해서 마구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사실 시간대를 보면 1시, 7시 이런 식으로 1시, 4시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영관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걸리게 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엄청난 이 LA에서의 대기록도 기대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4월 14일부터 6일이니까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임영웅님의 영화가 LA에서 상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에서 상영되는 게 아니라 두 군데의 상영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LA 콘서트 때가 또 생각이 나면서 아마 현지에 있는 한인분들이 임영웅님의 이번 LA 개봉도 아주 자리를 한가득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야말로 글로벌한 히어로가 되고 있습니다. 임히어로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부터 강조드렸던 이 히어로라는 명칭, 결코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한 별명이기도 하고 임영웅님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현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도 지금 임히어로로 되어 있잖아요. I'm 히어로, 임히어로. 여기에 다른 히어로가 붙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따라한 거다. 상당한 모방과 의도가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히어로라는 명칭을 이 다른 가수가 사용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없기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성에 자신의 어떠한 실력, 자신의 어떠한 스타성, 자신의 매력,
모든 것이 다 비교될 뿐, 반감할 뿐이라는 거죠.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기사도 올라온 거예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시작은 화려했으나 초라한 종영을 맞고 말았다. 왜일까요?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제2의 임영웅. 제2의 임영웅. 임영웅님의 이름만 엄청 외쳤기 때문이죠.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은 많았지만 임영웅에 미치는 스타들을 만들어내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의 실패 요인 중에 하나죠. 근데 계속하여 제2의 임영웅? 이란 단어를 외쳤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이 두 프로그램의 시작점은 이미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정말 자신이 넘쳤다면 제2의 임영웅이라는 단어조차도 제가 볼 때는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하면서 제2의 임영웅, 제2의 임영웅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두 프로그램의 말로가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도합 상금 11억. 트로트 예능 나란히 종영했다. 스타의 탄생은 글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우승자들 손태진 씨와 안성훈 씨에게 굳이 제2의 임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팩트라고 할 수 있겠죠. 따지고 보면 제2의 임영웅이라는 이 둘레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어떠한 진면목이라든가 각자의 매력이 더 빛을 발하게 못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로트나 제2의 임영웅을 누가 강조한 거죠? 맞습니다. 바로 제작진 측에서 무리하게 강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과가 결국 좋지 못했다. 그러니 이들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응원했을 또 다른 팬덤 분들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내 가수를 이렇게 응원했는데 왜 계속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그늘에 가려지냐.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전드 가수들과 이제 시작선상에 있는 가수들의 비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영웅님조차도 미스터 트롯에 진에 막 등극됐을 때 그 누구도 글로벌 진출을 해서 방탄소년단과 직접 경쟁을 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업적들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이 참가자들에게 제2의 임영웅이라는 굴레를 씌워버리니 계속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끼리 비교가 돼야 하거든요. 경쟁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우승자가 나온 마당에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 이 두 사람 위에 임영웅이라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이거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괜히 이 사람들의 위치와 이 진이라는 1등이라는 정말 힘겹게 얻은 자리의 가치가 빛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소혜진 PD와 TV조선 제작진의 이 시청률에 집착했던 이 시청률에 너무너무나 집착했던 모습들이 결국에는 실패의 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재근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미스터 트로트는 이제 인간계로 내려왔다. 평범해졌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20% 내외의 시청률이면 충분히 성공작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죠. 방송사 측이 임영웅급이 안 나오면 실패라는 일부 언론식 시각에 매몰되지만 않는다면 뭐 3탄 제작도 이어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작사 측이 계속하여 제2의 임영웅, 제3의 임영웅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는 한 제가 볼 땐 이 미스터 트롯의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슈퍼스타라고 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아성, 뭐 꼬리표를 붙이려는 모습들, 제2의 임영웅 이런 거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됐건 이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소씨가 좀 목이 맛이 갔습니다. 이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과 뭐 다른 채널에 올라오지 않았던 이 깜짝 놀랄 분석 내용까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요 사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확대해 볼게요. 뭔가 풍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디일까요? 이미 뭐 이 사진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맞습니다. 바로 LA입니다. LA에서 임영웅님이 이 C차 마크가 박혀있는 C라고 되어 있는 로고의 의상, 제가 셀린느라는 브랜드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셀린느의 자켓을 입고 임영웅님이 돌아다니던 시기의 모습인데, 이게 이 복장이 제가 알기로는 LA 콘서트가 끝난 다음날 그때 막 목격됐던 임영웅님의 이 근황 사진들 속에 보였던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런 장면들을 막 한창 소개할 때 이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무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게 사생활 침해였을까요? 그랬으면 임영웅님 이거 공개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팬분들이 사생활 침해가 될까봐 임영웅님이 식사하고 할 때는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영웅님의 사진이 찍혔던 모습은 길을 막 돌아다닐 때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건 완전 사적인 활동을 할 때, 이 당시 때는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끝내고 LA 현장에 남으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촬영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나아가서는 LA 현지에서 어떤 이 아티스트적인 다양한 그런 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르는, 제가 뭐 이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이 곡 작업과 관련된 어떤 미팅들이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LA 현지에 있는 누군가와 말이죠. 자, 이러한 것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임영웅님이 이 사생활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선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임영웅님이 이 LA 현지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당시의 사진을 찍어서 오늘 급작스럽게 공개를 한 거죠. 자세히 보면 비율이 일단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신발이 굉장히 굽이 없는 납작한 신발이거든요. 근데 이 머리 크기와 더불어서 이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이게 존재할 수 있는 비율입니까? 이 몇 등신이죠? 머리 크기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거의 10등신에 가까운데, 좀 길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 최소 9등신에 가까운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 비율 깡패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임영웅님이 이 근황과 함께 이 팬분들을 위한 편지를 적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웅실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즘, 여러분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입니다. 저는 늘 변함없이 튼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I'm Here로 더 파이널이 20만 관객수를 돌파했네요.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여러분의 놀라운, 어메이징, 강력한, 파워풀, 믿을 수 없는 언빌리버블, 전설의 레전드는 익숙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자, 이게 웃긴 게 보세요. 놀라운을 영어로 하면 어메이징, 강력한을 영어로 하면 파워풀, 믿을 수 없는을 영어로 하면 언빌리버블, 전설이란 단어를 영어로 하면 레전드. 그래서 너무 웃기게 이 편지를 적었다라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임영님이 이렇게 기록적인 거 매번 체크하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임영님이 1시 한 30분쯤에 이 팬분들에 대한 편지 글을 적었는데 여기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겁니다. 항시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이 글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몰래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감동적이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시작부터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다가 웃다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놀랍죠? 몰래 보고 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팬분들 몰래 이 극장 현장에 등장했었다라는 겁니다. 소씨도 몰래 가서 한 2번 이상 보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말 왔다 갔겠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단한 사람도 못 되지만은 저도 작정하고 얼굴을 가리고 다녀오니까 제가 누군지를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도 관객분들이 많이 오실 시간대가 아니라 저녁 시간대나 오전 이른 시간대에 몰래 분장하고 가서 뒷좌석에서 봤다면 아마 못 알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극장에 다녀왔었다. 너무 아쉽죠? 지금 막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내가 영화를 봤을 때 그래 내 앞자리에 내 옆자리에 뭔가 키가 커 보이는 젊은 청년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임영웅님이었나? 요 생각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스크 해제하고 영화를 관람하셨을 텐데 누군가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안경도 쓰고 막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이거 임영웅님이었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임영웅님을 바로 옆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셨을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가선 늘 기적을 행하시는 영웅실의 가족 여러분, 늘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임영웅 씨, 사람들한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검진 좀 받으시게요. 병원을 안 가셔서요. 크크크크. 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건강검진 꼭 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건강은 직접 챙겨야 한다. 건강검진 꼭 하세요. 오늘 여러분 건행. 와, 소름 돋죠.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영화 관객수를 체크한다라는 것도 소름. 극장에 몰래 다녀갔다라는 것도 소름.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검진 이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소씨가 이거 설명해드렸던 거. 이 내용 이전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이렇게 작은 물건들만 광고하는 건 팬들이 사도 부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때 제가 댓글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발 건강검진 홍보 좀 해봐.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이걸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 보이시죠? 임영웅 공익광고 요청 세도. 이게 4.4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는데 물론 높은 조회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4만 명 이상,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4만 명 이상이 이 영상을 보셨다라는 건데 이게 혹시 설레발입니다. 이게 혹시 임영웅님에게 전달됐던 게 아닐까요? 야, 그 소시 보니까 영웅이 너 공익광고 요청이 쏟아진대. 그게 뭔 소리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네가 공익광고 막 해달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엄청 했다더라. 그래서 지금 이 가수, 이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혹시 나왔던 게 아닐까요? 제가 보면 이때 막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쫙 설명해주면서 이 떡볶이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이 광고를 공익 광고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막 쏟아지고 있다. 이 엽떡 광고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이 영상을 임영님이 본 건 아니겠죠? 근데 어찌됐건 너무너무나 놀라웠다. 참, 이런 임영님의 이 배려심이 빛이 납니다. 건강검진 꼭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선 제가 요즘 아침마다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가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데 치매까지 부른다고 해요. 이제는 치매가 젊은 30대, 40대 사이에서도 엄청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막 보이시죠? 따뜻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가시는데 오늘 토요일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보통이라고 써 있는 거는 미세먼지 상태가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미세먼지가 아주 좋은 날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외부 활동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 나가게 된다면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나 아끼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선 임영웅님을 정말 이 지청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셨을 것 같은 소천사님들이 계신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건강검진 이야기를 꼭 했으니까요. 나들이를 다니시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러 꼭 예약을 잡고 다음 주 중에라도 다녀오셔서 인증하는 문화가 우리 소천사님들 사이에서만이라도 일어난다면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팬들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며 항상 즐거운 소식만을 전해주는 슈퍼스타를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소식도 소씨가 이렇게 팩트 담아서 가슴이 콩닥콩닥 뛸 수 있는 내용 들고 올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스밍 투표 활동까지 함께 부탁드리면서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